사람 사는 이야기 휴톡 시작합니다. 외국인 군인들이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과 수행 능력이 기본적으로 좋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군대를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한국 말고도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많은데 독일, 크로아티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등 자발적으로 징병제가 존재하는 곳도 있으며 토고, 세네갈, 튀니지, 베네수엘라 등 선택적 징병제인 국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완전한 징병제인 국가는 50개국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데이터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전쟁을 겪은 나라이며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서도 약 8년간 파병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파병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공포의 존재가 됐을 정도로 많은 활약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최근은 아니지만 약 2년 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왜 그렇게 두려웠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고 조회수는 440만 회에 달하며 1만 6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실제로 한국 군인들과 같이 근무했다고 밝힌 사람도 있으며 몇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한국군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들었다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5동맹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태국, 그리고 필리핀이 참전했죠. 이들 중 가장 많은 수의 파병을 한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심지어 후반에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수가 미군을 넘어섰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 8년간 파병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용감히 싸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적군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며 반대로 동맹군은 한국군을 보며 경외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며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에게 받았던 도움을 되갚고자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북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만약 한국군이 미군을 돕기 위해 파병을 올 경우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수를 유치해 줄 것,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해 줄 것, 그리고 파병에 대한 모든 자원들을 지원해 줄 것, 이와 별개로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늘려줄 것 등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것들에 동의를 했고 한국은 전투 부대를 파병하기에 앞서 지원 부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들은 태권도 사범단, 기술 공병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주로 복구 사업과 의료 지원, 내란 방지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비둘기 부대라고 불렸죠. 이후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한국의 전투 부대는 맹호 부대라는 유명한 별명이 있는 부대였습니다. 뒤이어 청룡 부대도 합류해 방어하는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큰 규모로 파병된 부대는 백마 부대로 총원이 약 2만 4천 명에 달하는 부대였습니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대한민국에서 파병된 사람은 총 약 4만 8천 명으로 미국 동맹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첫 국제적 개입이었기에 한국에서도 병사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고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뽑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부대는 최고의 인재들만 있는 부대가 되었죠. 한국전쟁에서 갈고 닦은 지휘관들의 지도를 받았으며 당시 같이 전장에 있던 미군 병사와 장교들은 한국군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있던 한국전쟁에서는 미군에게 배우는데 급급했던 미숙한 군대에 불과했지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심지어 미군의 지휘가 아닌 한국군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은 북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훈련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베트남에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수색이나 전투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매우 치밀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치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정된 지역을 조사하고 떠날 때 돌 하나조차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적의 위치가 확인되면 둘러싸고 천천히 포위에 들어가 적군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적을 처치한 수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노획한 무기나 물자의 수는 한국이 훨씬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상자 비율은 평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작전 중 한국군 1명이 적군 20명을 처치하는 것은 특이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20년 전 도움을 주던 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에게 크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전쟁은 항상 변수가 발생합니다. 베트남군이 야간 공격을 해온 것인데 그들은 박격포와 함께 파도치듯 공격해왔고 수많은 군인들이 돌격해왔으나 한국군은 겁먹지 않고 가진 모든 무기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기습이라 그런지 기지 침투를 허용했고 수백 명의 병력이 한국군을 기습했습니다. 그러나 착검을 한 한국군은 적에게 달려들었고 놀랍게도 254명이 피해 입은 베트남군과는 달리 한국군은 15명의 피해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은 어떠한 전투보다 많은 훈장을 수여받았고 부대 전체가 1계급 특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군도 5점을 남기긴 했는데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역사는 사람들이 역사책에서 볼 수 없는 것일까? 나는 당시 한국군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놀랍고 훌륭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이 전부였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들로 인해 지금 같은 성장을 이뤄낸 한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의 역사 선생님은 당시 그곳에 있었는데 적뿐만 아니라 동맹 또한 한국군을 피해 다녔다고 한다. 그들은 장난을 치지 않았대. 한국 군인들의 킬데스가 21대. 너희는 현대 한국 게이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겠지. 한국인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게임에서 과거 그들의 무서움을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그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이 안 돼. 이 내용은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들은 위장하면 동맹인 우리조차 찾지 못했어. 우리 편이라 기뻤어요. 한국군이 강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를 싫어했기 때문이기도 해. 그들의 역사에 대한 존중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할아버지는 그들을 사자라 불렀다고 한다. 동물의 왕 말이야. 한국군은 그곳에서 왕이었다고 해. 아버지가 말하길 그들의 앞길을 막는 무엇이든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말했지.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건 그런 사람들이 전투가 아닌 경제 발전에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복무했었는데 그는 한국 해병대를 미쳤다고 표현했어. 또 한국은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칭찬을 했지. 아버지는 칭찬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는 한국 해병대가 어느 정도였을지 예상이 돼. 1969년에 작전에 참가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 영상이 묘사하는 것만큼 인상적이야. 참고로 LA에서 옥상의 한국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용사들이야. 특히 권총을 한 손으로 잡는 사람의 자세는 비명을 지르게 만들지.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대 한국 군인들을 지휘하고 육성했다고 생각해봐. 지금 한국 군사력은 분명 저평가되고 있어.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한국군을 존경하고 동맹이라 기뻤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